하나의 건축물을 완성시키기 위해 많은 이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한 공사 현장. 눈코 뜰 새 없이 바삐 돌아가는 현장 한가운데 그가 있다. 도색됐던 부분들 좀 마무리하시고 바깥에서 아무것도 없는 공간 안에서 멋진 건축물을 탄생시키는 오늘의 주인공 이명석 건축사. 집은 머리와 기술로 짓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지어야 한다며 웃음 짓는 그를 만나보자. 신사동에 위치한 건축사 사무소. 건축사 이명석 씨가 운영하는 사무실이다.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 건축물의 활용 목적, 그리고 주변 경관과의 어울림이다. 건축물을 설계 디자인할 때 첫째 그 인간과 그 환경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어떠한 건축물이라도 그 인간을 존중하고 그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리를 좀 하자 그러면은 그 건축물은 맞는 그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레스토랑은 레스토랑대로, 또 주택은 주택으로, 또는 공공시설은 공공시설로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는 그 시대를 대변하는 건축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 시대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재료와 공법과 그런 스타일을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 그 건축물이 적합한지 아닌지를 잘 판단해서 그 환경과 어울리는 그런 장소성이 있는 건축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 건축물이 그 인간과 자연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목적에 부합되어야 되고 시대를 대변하고 그 장소성이 있는 건축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건축 철학이기도 합니다. 한밤 작업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작업실. 여기서 날밤을 지새울 만큼 일에 푹 빠져 사는 이명석 건축사. 그를 사로잡은 건축. 이 일의 매력은 무엇일까? 예, 그 건축사가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매력은 성취감과 그 창조력입니다. 그래서 보통 건축물을 짓게 되면은 최장 한 50년 정도는 그 땅 위에 이제 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본인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건축물을 짓는다는 것이 굉장한 성취감이 있고요. 또 그런 건물이 땅이 다 다르고 우리 얼굴이 다 다르듯이 나름대로 창조력을 가지게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을 구현했다는 것이 이 건축사라고해서 가장 큰 보람이고 또 성취감이고 그 창조력을 냈다는 그런 건축사의 큰 매력입니다. 그동안 그가 설계하고 만들어온 건물만 해도 수백 채. 사람들마다 개성이 다르듯 그의 손을 통해 만들어진 건축물이지만 저마다의 느낌과 색깔이 다르다. 그 자세히 보면은 그 다 나름대로의 그런 이제 컬러나 개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철학은 그 공간에 여유를 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옛날 건물을 보시면요, 앞에 마당이 있고요, 뒤에 뒷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야외에서도 충분히 여유 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선조의 지혜를 많이 따서 저도 가능하면은 좁은 대지 위에 꽉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여유 공간을 두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또 건축사가 가져야 할 그런 지성과 감성을 잘 이렇게 혼합을 해서 상반된 모순 같지만 그 창조력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지성과 감성을 잘 버무려서 건축주한테 이렇게 설득을 해서 거기에 맞는 건축물을 창조하는 것이 저희 또 철학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만드는 하나의 작품인 동시에 누군가는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공간. 이 둘을 조율하기엔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그 어려운 조율 끝에 하나의 멋진 작품이 완성된다는 것을 아는 그이기에
이 모든 과정을 그저 겸허히 받아들인다. 잠시 작업을 멈춘 이명석 건축사. 무슨 일일까? 아이디어가 좀 생각나지 않을 때는 그 건축주와의 관계를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분과 실리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또 건축하시는 분이 자기 고집을 내실 수는 없어요. 일단은 건축주의 요구에 순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조율과 조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능하면 두 가지를 선택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는 서로가 이제 협의를 하는 것이죠. 거기서 절충안을 또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또 건축사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디어가 고갈됐을 때. 작업실 군데군데 쌓아둔 책과 잡지는 다 이런 때를 위해 준비해둔 것이란다. 생각을 유연하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1년에 많이는 4번 정도, 3번, 4번 정도 해외여행을 가죠. 물론 이제 안식도 누리지만 건물을 많이 보고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으러 간다고 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꼭 그 현장에 가보죠. 그 땅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좀 느끼려고 가는 것이죠. 땅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고요. 죽고 난 데도 존재하는 것은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와 유사한 그런 건물을 이렇게 스타디하러 갑니다. 구경하러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그 책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그 우리의 어떤 건축적 영감을 줄 수 있는 그 앞선 그 선배님들의 작품이나 글을 통해서 그 부족한 아이디어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한 7, 8년 전으로 기억이 돼요. 그때 와서 보니까 건물이 굉장히 밋밋하고 알려지지 않고 디자인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외관하고 그 소재들 굉장히 고심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클래식한 쪽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좀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도심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그 인조석을 쓰게 되었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공간은 그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호텔이 많은 사람을 수용하려면은 이런 큰 연회장 같은 공간이 굉장히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 청 전체를 큰 이제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보시면 위에 천장이 굉장히 높죠, 천고가. 그래서 천장에 대한 디자인도 좀 아트 디자인을 만들었고요. 벽체도 보시면은 굉장히 좀 웅장하게, 좀 이렇게 견고하게, 따뜻하게 그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또 보시면 그 밑에 바닥도 자연스러운 대리석으로 이렇게 해서 패턴화돼서 굉장히 이렇게 장소성을 좀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연회장을 크게 만들므로써 많은 사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공간을 디자인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 이곳은 그 아테리움이라는 공간인데요. 저쪽 분이 구간이었고요. 지금 여기가 신간이에요. 그래서 신간과 구간을 이어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공간인데요. 보다시피 그 자연 채광을 따뜻하게 햇빛으로 이렇게 유입해주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에 불편이 없는 그런 아주 독특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간들이 만들어짐으로써 그 특급 호텔로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아주 귀중한 그 디자인 공간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건축물은 프리마 호텔 여성 전용 그 사우나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외관에 보시다시피 그 곡선을 많이 이용해서 분홍색이나 노란 컬러를 이용해서 여성의 아름다움을 많이 표현하고자 했고요. 또 평면 자체도 구석구석 활용도를 높여가지고 그 섬세함이 묻어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디자인했습니다. 그 스파라든지 피트니스, 레스토랑 또는 요가라든지 이런 부대시설 하나하나 그런 실속적인 측면도 굉장히 고려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여성 전용을 위한 건축물이다 보니까 여성의 아름다움 또는 섬세함 또 사업적인 실속적인 측면을 많이 고민해서 나타내고자 했던 그런 건축물입니다.
한 번 완성되면 짧게는 몇십 년, 길게는 100여 년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건축물. 직접 제작한 건축물이 누군가에겐 소중한 삶의 터전이요, 또 누군가에겐 감성을 키워주는 문화 공간이며, 다른 누군가에겐 소중한 작업 공간이 될 것이란 걸 생각하면 설계도의 드로잉 한 번도 허투루 할 수가 없다. 그래서일까, 그는 자신의 일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건축사는 그 삶의 터전을 디자인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교도소의 방이라든지, 아니면은 혼자 서는 독방이라든지, 아니면 부부가 서는 방이라든지, 아니면 수도승이 사는 그런 공간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사람들은 인격이나 습관이나 생활이 같아질 수밖에 없고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찌 두 마리를 넓은 공간과 좁은 공간의 생활을 비교했을 때 그게 드러나는 어떤 그런 행동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는 정말 삶을 디자인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굉장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간을 디자인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평생 동안의 그런 인격과 습관과 생각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과 책임감과 그런 의무감과 그런 동등한 느낌들을 가지고 작업을 임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그의 작업실은 늦게까지 밝아 있었다. 사실 건축사가 되어서 그 설계를 하게 되면은 뭐 종합예술이라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또 인지해야 됩니다. 그 외에 이제 건축사가 뭐 좀 대중매체에 나간다든지, 또 정치에 좀 관심을 가진다든지, 학교에 강의를 한다든지, 뭐 정말 탁월한 경영이 된다든지, 그런 이제 다른 분야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또 무엇보다든 우리가 국민 곁에 서서 국민과 함께하고 그분들 필요를 채워주는 건축사 하는 일을 잘 알리는 일을 국내에서는 하고 싶고요. 또 지금은 이제 두바이라든지 이런 정말 그 신흥국가에 굉장한 지금 그 빌딩 숲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점점 성장해서 국외에도 이름을 떨칠 수 있는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건축사가 되고 싶은 게 꿈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공간을 창조해내며 건축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다고 말하는 이명석 건축사. 그는 오늘도 누군가의 새로운 공간, 아름다운 공간을 열어주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Korea Interior Broadcasting.